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8시에 식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낮 12시까지 기다립니다. 이 주기를 매일 반복합니다. 칼로리 섭취와 소비 모델에 따르면 여러분이 살이 찐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3주간의 엄격한 절제 끝에 승리를 기대하며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마치 지독한 농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굶어가며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디저트만 안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여러분의 뱃살은 점점 더 물렁해지기만 합니다. 내 신진대사가 고장난 건가?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신호를 이용한 고도의 게임입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내면 몇 년 동안 꿈쩍도 않던 깊은 곳에 지방 저장고가 열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여러분은 우연히 생물학적 비상벨을 누르게 되는 꼴이 됩니다.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기근이 닥쳤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기근을 감지하면 2가지 일을 벌입니다. 빠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생존을 위해 지방을 한 톨까지 꽉 움켜쥐어 저장합니다. 여러분은 단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입장에서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실수가 식단을 어기거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가장 사소한 걱정거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고 신진대사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음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 화학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룰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수면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면한 미스터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먹지 않는 16시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몸매가 조각같이 변하느냐 아니면 마른 비만이 되느냐의 차이는 사실 식사 시간의 첫 5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몇 입에서 화학적 신호를 망치면 지난 16시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침묵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모닝커피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흔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오류부터 시작해 봅시다.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배고파서 화가 나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일어설 때 현기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금단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40년, 50년 동안 쉬운 에너지원인 설탕에 의존해 왔는데 갑자기 그 공급을 끊어버리니 몸이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실수인 지저분한 단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커피에 아몬드 우유를 아주 조금만 넣자 혹은 껌 한 조각은 괜찮겠지 또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 이 다이어트 소다는 0칼로리니까 괜찮아, 이건 안 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냉혹한 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단식은 칼로리 싸움이 아닙니다. 인슐린 싸움입니다. 인슐린을 경비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 속에 인슐린이 존재하면 그는 지방세포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고에서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는 한 지방 연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열쇠 없이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크림 한 방울이나 인공 감미료를 먹었을 때 비록 그게 10칼로리에 불과하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단맛을 느낍니다. 이것은 두뇌상 슐린 반응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뇌는 췌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이 들어온다. 준비해라.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쾅! 여러분은 방금 지방 연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위 칼로리 부족 상태일지 모르지만 호르몬적으로는 식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아침을 버티고 있지만 지방세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방 감소의 이득은 하나도 못 얻으면서 단식의 고통만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엄격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절제력이 있습니다. 블랙커피와 물만 마십니다. 아침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해로운 실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수, 잘못된 재급식입니다. 16시간 단식 후 여러분의 세포를 바짝 마른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리코겐, 설탕, 영양소가 완전히 짜내어진 상태입니다. 세포들은 극도로 예민합니다. 무엇을 주든 빨아들이려고 필사적입니다. 이때 베이글,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 머핀 혹은 아주 달콤한 과일 스무디로 단식을 깬다면 여러분은 그 마른 스펀지에 설탕 소방 호스를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혈당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달까지 치솟습니다. 췌장은 당황합니다. 혈액 속의 독성 수준의 설탕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밌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많은 에너지를 즉시 태울 수 없기에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미친 듯이 지방세포로 직행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지방 저장 메커니즘을 초고속으로 작동시킨 셈입니다. 치유될 준비가 된 몸에 설탕 충격을 준 것입니다. 최악인 점은 2시간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오후 내내 뇌 안개와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단식을 깨는 첫 단계는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규칙들을 완벽하게 따르는데도 여전히 살이 찌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언급한 침묵의 화학적 살인자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40대 이상의 많은 남성이 단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역설적이 됩니다.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하루 16시간 동안 사실상 굶고 있는데도 뱃살은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연력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은 호르몬 생물학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실수, 코르티솔 급증입니다. 이것은 40대 이상의 남성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통찰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호랑이로부터 도망치거나 적과 싸울 때 필요한 투쟁 도주 반응 화학 물질입니다. 단식을 하면 몸에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것은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유익한 스트레스, 즉 운동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높은 업무 압박, 가족에 대한 책임,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 예전처럼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단식을 더하고 거기에 카페인까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코르티솔 수치는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코르티솔은 간에게 명령합니다. 비상사태다. 공격받고 있다. 생존을 위해 당장 빠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먹은 게 없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간은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과학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새로운 설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시스템을 스캔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 즉 여러분의 근육량을 찾아내 분해합니다. 근육을 녹여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혈류로 쏟아냅니다.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식 중입니다. 빵 부스러기 하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신의 근육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혈당은 오르고 인슐린은 치솟습니다. 여러분은 뱃살을 저장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대사 엔진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비만이 되는 이유입니다. 팔다리의 근육은 빠지는데 허리에 두른 뱃살 타이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단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보상하기 위해 더 적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함정이며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영구적으로 죽이는 길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실수, 만성적인 저칼로리 섭취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살이 안 빠지면 더 독해져야 해. 식사 시간에도 더 적게 먹어야지. 그냥 800칼로리만 먹을 거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적응형 열 발생이라는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신진대사를 집 안의 온도 조절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두고 난방이나 음식 공급을 중단하면 몸은 같은 속도로 에너지를 태우지 않습니다. 몸은 그것보다 똑똑합니다.
온도 조절기를 낮춰버립니다. 체온을 낮춥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성욕을 없앱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장을 멈춥니다. 에너지 조각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 여러분을 춥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 지방 연소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아 모드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며 신진대사 킬러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굶주림이 아닙니다. 목표는 연료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몸을 충분히 진정시켜서 자신의 지방 저장고를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믿게 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저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식할 때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이 곤두섭니까? 그 곤두선 느낌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손상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화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그 다음에 옵니다. 호르몬을 통제한 후에도 마지막 함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피트니스 업계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시죠? 3시간마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시들어버린다는 헬스장의 낡은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단식이 심장에 위험하다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방금 논의한 것처럼 코르티솔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지 않다면 단식은 근육을 태우지 않습니다. 사실 자가포식이라는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 근육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단식에 숨겨진 초능력이며 특히 나이든 우리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가포식을 세포 속에 있는 수백만 명의 미세한 청소부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종일 먹고 있을 때 몸은 성장 모드에 있습니다. 마치 분주한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일꾼들이 사방에 있어서 청소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 공사가 멈춥니다. 현장이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때 청소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장난 단백질, 손상된 소기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대사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 부품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재생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5번째 실수인 영양 밀도 무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흔히 다량 영양소만 맞으면 된다는 함정이라고 불립니다. 식사 시간 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양만 채우면 그게 스테이크에서 오든 가공된 단백질바에서 오든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가공된 정크푸드, 공장식 식용유, 튀김으로 단식을 깬다면 여러분은 방금 깨끗하게 청소를 끝낸 방에 쓰레기를 던져 넣는 꼴입니다. 더 깊은 과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단식은 장벽을 치유합니다. 장내 결합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치유 중인 장에 염증성 음식을 다시 넣으면 엄청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그 음식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염증은 수분 저류를 유발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올라간 것, 그건 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먹은 정크푸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붙는 바람에 생긴 2kg 정도의 염증성, 수분 무게일 수 있습니다. 음식의 질을 고치면 그 혜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신적 명료함과 활력입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았을 때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뇌의 염증, 즉 신경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뉴런을 위한 기적의 비료와 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더 예리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다시 나다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칼로리 계산을 멈추고 안전과 회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회복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타이밍을 고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췄고 음식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에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장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냉장고나 시계의 노예가 아닙니다. 커피를 따르는데 하루 종일 지속되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면 낮잠을 자야만 버틸 수 있었던 피로감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져도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성배인 대사 유연성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최첨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연료통이 아주 작은 가스 낭비형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주유소, 즉 들러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차가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휘발유로 달리지만 음식이 떨어지는 그 즉시 몸은 배터리 전원, 즉 여러분의 체지방으로 매끄럽게 전환합니다. 바빠서 끼니를 걸러도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집니다. 결혼식 뷔페에서 배불리 먹어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한은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정렬이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현대의 식습관을 고대의 생물학적 본능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자신의 신호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침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둘 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십시오. 단식은 어제 먹은 음식에 대해 몸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내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몸을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겪은 체중 증가는 인격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코드를 알았고 설명서를 가졌으며 통제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타이밍을 잘 지켜도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지 물었습니다. 코르티솔과 제급식 실수에 대해서는 다뤘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먹을지, 왜 먹을지 아는 것은 절반의 승리일 뿐입니다. 그 첫 끼니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망치면 여전히 인슐린이 치솟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이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방 연소를 가속하고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지방과 단백질의 아주 구체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적 통찰력을 위해 구독하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십시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